여러분, 오늘 아침 화장실은 잘 다녀오셨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쑥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화장실 습관은 건강에 가장 정직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변비로 며칠씩 고생하신 적 있으신가요? 반대로 배가 자주 아프고 설사가 잦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식사 후 배가 빵빵하게 부르거나 가스가 자주 차서 불편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속에 약 8m 길이의 긴 관이 구불구불 감겨 있습니다. 바로 장입니다. 이 장 속에는 무려 100조 개가 넘는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숫자로 실감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우리 몸 전체 세포수보다 더 많은 세균이 장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균들이 건강하게 잘 살면 우리 몸도 건강합니다. 반대로 이 세균들의 균형이 무너지면 소화 문제는 물론 면역력 저하, 혈당 이상, 우울감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장은 단순히 소화만 담당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 건강이 중심입니다. 오늘은 장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장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 장에 좋은 식습관, 집에서 만드는 장 건강 레시피, 생활습관 관리, 그리고 잘못 알려진 오해들까지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장이란 무엇인가? 장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은 어떻게 생겼나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씹고 삼킨 뒤 식도를 거쳐 위로 들어갑니다. 위에서 어느 정도 소화된 음식은 장으로 내려옵니다. 장은 크게 소장과 대장으로 나뉩니다. 소장은 길이가 약 6에서 7m로 굉장히 깁니다. 음식 속 영양분이 여기서 흡수됩니다. 소장 안쪽 벽에는 아주 작은 돌기들이 빽빽하게 있어서 영양분을 최대한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장은 소장보다 짧지만 굵습니다. 길이는 약 1.5m입니다. 소장에서 영양분이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가 대장으로 내려와 수분이 흡수되고 변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화장실에서 보는 변은 대장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장 속 세균 무서운 게 아닙니다. 장 속에 세균이 산다고 하면 더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균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마치 우리 집에 살림을 도와주는 가족처럼 장 속 세균들은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살림꾼입니다. 이 세균들을 장내 미생물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장 속 살림꾼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장 속 살림꾼들은 우리가 소화하지 못하는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에너지로 만들어줍니다. 나쁜 세균이 장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면역 세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약 90%가 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장 속 살림꾼들이 이 과정을 돕습니다. 장이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이유. 장에는 약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뇌 다음으로 신경세포가 많은 곳이 장입니다.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릅니다. 장과 뇌는 미주신경이라는 신경을 통해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가 나는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지요? 이것이 바로 뇌와 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장 건강은 소화 문제를 넘어서 마음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이부 장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 우리 장은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하는 것들이 장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장 속 살림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채소, 과일, 콩, 통곡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식단은 흰쌀밥, 밀가루 음식, 고기, 가공식품 위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식이섬유가 거의 없어서 장 속 살림꾼들이 굶주리게 됩니다. 살림꾼들이 약해지면 나쁜 세균들이 장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첨가물들도 장 속 살림꾼에게 해롭습니다.
붉은 고기를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것도 장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설탕이 많은 음식도 나쁜 세균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됩니다. 항생제를 자주 먹으면 장이 힘들어집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입니다. 감기나 염증이 생겼을 때 처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항생제가 나쁜 세균뿐 아니라 장 속 살림꾼들까지 함께 죽인다는 것입니다. 항생제를 먹고 나서 배가 아프거나 설사가 나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 속 살림꾼들이 줄어든 탓입니다. 항생제는 꼭 필요할 때만 드시고 복용 후에는 유산균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장을 직접 망가뜨립니다. 앞서 뇌와 장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장에 신호를 보내 장 운동이 빨라지거나 느려집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변비나 설사를 자주 겪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장 속 살림꾼의 종류와 수를 줄이고 장벽을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운동 부족도 장을 느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장도 함께 움직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오래 앉아만 있으면 장 운동도 느려집니다. 그 결과 변이 장 속에 오래 머물러 변비가 생기거나 독소가 재흡수되기 쉬워집니다.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생활 습관. 장 속 살림꾼들도 우리처럼 낮과 밤의 리듬이 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거나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이 리듬이 깨져 장 속 살림꾼들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밤늦게 야식을 먹는 습관도 장에 부담을 줍니다. 자는 동안 장이 쉬어야 하는데 야식이 들어오면 장은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장 속 살림꾼이 줄어듭니다.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장 속 살림꾼의 수와 종류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건강에 유익한 살림꾼들이 줄고 해로운 세균들의 비율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변비가 심해지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장 건강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삼부장에 좋은 식습관. 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십시오. 장 속 살림꾼들의 가장 중요한 먹이는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시면 살림꾼들이 잘 자라고 번성합니다. 식이섬유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속 살림꾼의 먹이가 되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변비를 예방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귀리, 사과, 바나나, 콩류, 미역에 많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현미, 통밀, 브로콜리, 당근, 배추에 많습니다. 두 가지를 골고루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 권장 식이섬유 섭취량은 약 20에서 25g입니다. 현미밥 한 공기에 약 3g, 브로콜리 반 컵에 약 2g, 사과 하나에 약 4g이 들어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매 끼니 충분히 드시면 식이섬유를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발효식품을 매일 드십시오. 발효식품에는 살아있는 유익균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살아있는 살림꾼이 들어있는 음식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이 세계 최고의 장 건강식품입니다. 된장, 청국장, 김치, 막걸리, 식혜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잘 익은 김치에는 유익균이 매우 풍부합니다. 단, 김치는 나트륨이 높으므로 너무 짜지 않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트도 훌륭한 발효식품입니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달콤한 요거트는 오히려 나쁜 세균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물은 장 건강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변이 딱딱해져 변비가 생깁니다.
장벽도 물이 부족하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하루에 물을 8컵, 약 1.5에서 2리터 드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시면 장 운동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십시오.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음식을 꼭꼭 씹으면 침 속의 효소가 소화를 도와주어 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급하게 드시거나 큰 덩어리로 삼키면 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한 번 씹을 때 최소 20에서 30번 씹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식사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장 건강의 시작입니다. 줄여야 할 음식들.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는 장 속 나쁜 세균들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설탕이 많은 음식과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붉은 고기는 주 2회 이내로 줄이시고 대신 생선과 닭고기, 두부로 단백질을 채우십시오. 튀긴 음식은 장벽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자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부 레시피 시리즈. 장 건강에 직접 도움이 되는 레시피 4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앞선 시리즈에서 소개해 드린 것들과 겹치지 않는 새로운 레시피들로 준비했습니다. 모두 어렵지 않고 10에서 15분이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 바나나 아몬드 오트밀. 재료는 오트밀 반 컵, 무가당 아몬드 우유 1컵, 바나나 하나, 아몬드 열알, 꿀 약간입니다. 바나나는 장 건강에 아주 특별한 식품입니다. 바나나 속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성분이 장 속 살림꾼들의 먹이가 되어 살림꾼들이 잘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덜 익은 초록빛 바나나일수록 이 성분이 더 풍부합니다. 오트밀의 베타글루칸은 장 속을 천천히 이동하면서 살림꾼들을 먹여 살립니다. 아몬드 우유에 오트밀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3분 돌린 뒤 바나나를 올리고 아몬드를 뿌려 주십시오. 꿀을 살짝 뿌리면 완성입니다. 아침에 드시면 하루를 장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레시피 나토 비빔 메밀국수. 재료는 메밀국수 1줌, 나토 1팩, 오이 3분의 1개, 무, 약간, 저염 간장 1큰술, 참기름 조금, 통깨 약간입니다. 나토는 일본 전통 발효 식품으로 청국장과 비슷하게 유익균이 매우 풍부합니다. 요즘은 마트에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나토 속 나토키나아제 성분은 혈전을 녹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무는 소화 효소가 풍부해 장의 소화 부담을 줄여줍니다. 삶은 메밀국수를 찬물에 헹군 뒤 그릇에 담고 나토, 채 썬 오이, 무채를 올리고 간장과 참기름을 뿌리면 완성입니다. 세 번째 레시피 고구마 사과 샐러드. 재료는 찐 고구마 하나, 사과 반개, 양상추 1줌, 호두 5알, 올리브오일 1큰술, 레몬즙 약간, 소금 조금입니다. 고구마는 장 건강이 숨은 강자입니다. 고구마를 쪄서 식힌 뒤 드시면 저항성 전분이 생깁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 장 속 살림꾼의 최고 급먹이가 됩니다. 사과 껍질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껍질째 드시는 것이 장 건강에 더 좋습니다. 호두의 오메가3는 장벽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찐 고구마를 한 입 크기로 자르고 사과, 양상추, 호두를 함께 담아 올리브오일과 레몬즙을 뿌리면 완성입니다. 네 번째 레시피 양파 미역 냉국. 재료는 불린 미역 1줌, 양파 4분의 1개, 오이 3분의 1개, 식초 2큰술, 저염 간장 1큰술, 참기름 조금, 통깨 약간, 차가운 물 2컵입니다. 미역의 후코이단과 알긴산은 장 건강에 매우 좋은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성분들은 장 속 나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장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파의 이눌린은 대표적인 프리바이오틱스로 장 속 살림꾼의 훌륭한 먹이입니다.
식초는 장 속 산도를 맞춰주어 유익균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불린 미역, 채 썬 양파, 오이를 그릇에 담고 물, 식초, 간장, 참기름을 섞어 부으면 완성입니다. 여름철 식욕이 없을 때 드시면 장도 살리고 입맛도 살리는 시원한 한 그릇입니다. 5부 생활습관 관리. 먹는 것만큼이나 일상생활 습관도 장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렵지 않은 것들부터 하나씩 바꿔보십시오. 매일 30분 걷기가 장을 살립니다. 걷기는 장 건강에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우리가 걸으면 몸이 흔들리면서 장도 함께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이 장 운동을 자극해 변이 장속을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걷기를 시작하면 빠르게 효과를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한 번에 30분이 어려우시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눠서 하셔도 효과는 같습니다. 식사 후 가볍게 10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장 운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참지 마십시오. 변이를 느끼면 바로 화장실에 가십시오. 참으면 변이 대장 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수분이 더 많이 빠져나가 변이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진 변은 배출하기 어렵고 힘을 많이 주어야 해서 항문에도 부담을 줍니다. 변이를 참는 습관이 변비를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용변을 보는 시간은 5분 이내가 적당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항문에 압력이 가해져 치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침 루틴을 만드십시오. 우리 몸은 아침에 일어나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는 리듬이 있습니다. 이 리듬을 잘 활용하면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십시오. 따뜻한 물이 장을 자극해 장 운동을 깨워줍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마십시오. 음식이 위에 들어오면 대장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위대장 반사라고 합니다. 아침 식사가 규칙적인 배변의 신호탄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장도 편안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볍게 걷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모두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복식 호흡도 효과적입니다. 배를 내밀며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을 하루 3번 반복하십시오. 유산균 보충제 올바르게 먹는 방법. 유산균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바르게 드시면 도움이 되지만 잘못 드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유산균은 위산에 약합니다. 공복에 드시면 위산이 강해서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식사 직후나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십시오. 상온에 오래 두면 유산균이 죽을 수 있습니다. 유산균은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칠 드시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최소 한 달 이상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육부 오해와 진실. 장 건강에 관해서도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 사이에 특히 많이 퍼진 오해 5가지를 명확하게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오해 1. 변비약을 오래 먹어도 괜찮다. 변비가 심해서 변비약을 장기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극성 변비약을 오래 드시면 장이 약에 의존하게 되어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한 알로 효과가 나다가 시간이 지나면 2알, 3알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변비약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 치료가 아닙니다. 변비의 근본적인 해결은 식이섬유와 수분 섭취를 늘리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변비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오해 2. 유산균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유산균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배가 가스가 차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표시된 적정 용량을 지켜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싼 제품이 반드시 더 효과적인 것도 아닙니다.
균주의 종류와 수가 중요한데 자신의 증상에 맞는 균주가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비에는 락토바실러스 계열이, 설사에는 비피도박테리움 계열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약사님께 여쭤보시고 선택하십시오. 오해 3. 설사할 때는 굶는 것이 좋다. 설사할 때 음식을 먹으면 더 심해진다고 생각해서 굶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굶으면 장벽이 회복되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부족해집니다. 설사할 때는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조금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흰 쌀밥이나 죽, 바나나, 삶은 감자, 두부가 설사할 때 먹기 좋은 음식입니다. 수분 보충도 매우 중요합니다. 설사로 빠져나간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기 위해 물이나 이온 음료를 충분히 드십시오. 이틀 이상 설사가 지속되거나 혈변이 나온다면 즉시 병원을 찾으십시오. 오해 4. 장 건강은 소화 문제일 뿐이다. 장 건강이 단순히 소화와 변비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은 우리 몸 면역 세포의 약 70%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감기, 염증, 알레르기에 더 취약해집니다. 또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대부분이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울감과 불안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장 건강은 소화 문제를 넘어 면역력과 정신 건강까지 연결된 우리 몸 전체의 문제입니다. 오해 5. 나이 들면 소화가 안 되는 건 당연하다. 나이가 들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참고 지내셔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면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장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고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시고 매일 걷기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눈에 띄게 달라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화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닙니다. 면역력과 마음 건강까지 관장하는 우리 몸의 살림꾼입니다. 장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을 아셨으니 이제 하나씩 바꿔나가십시오.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부터 시작하십시오.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십시오. 채소, 과일, 콩, 현미가 장속 살림꾼의 가장 좋은 먹이입니다. 레시피를 활용하십시오. 청국장 두부찌개, 귀리 사과 요거트 볼, 현미 김치볶음밥, 된장 채소 숲으로 장속 살림꾼을 매일 키우십시오. 매일 30분 걷기를 실천하십시오. 걷기는 장을 움직이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해를 버리십시오. 변비약에 의존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으로 해결하십시오. 장이 건강하면 소화가 편안해지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오늘부터 매일 발효식품 한 가지, 채소 한 가지를 더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장을 그리고 건강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